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그린란드를 갖겠다라는 그 의지, 욕심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그린란드의 주민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깃발까지 내걸고요,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We don't want to be about USA, so this is our flag. That's why we put on windows to who can see our flag. No thanks. We have money enough. We have prepared now to exchange and buy more groceries to prepare for the future if they take our land or prepare something if they come as war or something. Insane.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하는 그 의지, 여기에 저항해서 유럽 8개 나라가 군사까지 파병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었죠. 자, 다음 달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또 8개 나라를 향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그런데요, 그랬던 트럼프가 어제 갑자기 이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만할게 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It's the United States alone that can protect this giant mass of land, this giant piece of ice, develop it and improve it and make it so that it's good for Europe and safe for Europe and good for us.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All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is a place called Greenland. 이른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철회와 또 주장에 반복하는 모습, 이걸 타코 트럼프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 발 훅 뺀다. 이런 말을 줄여서 타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그린란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트럼프가 갑자기 또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협상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했다가 나중에 조금 불리하면 또 아니야.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뒷부를 빼고 그러면서 또 다시 아니야. 다시 또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그 관세를 철회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증시가 이제 떨어질 그 우려가 컸었다고 합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증시를 굉장히 큰 업적으로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빼앗길 수 없다. 이제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아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전에도 그린란드에 이제 히토류나 이런 게 많이 묻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채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녹다 보니까 이제는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채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가 생기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근데 여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200년 동안 계속 여기를 갖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게 눈앞에 보이게 된 데다가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있고 또 히토류는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력이나 또는 관세를 해가지고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 저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걸 실제로 군사 공격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베네수엘라랑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는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었던 나라인데 명분 없는 일을 그런 그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러나 끊임없이 뭔가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인지 그냥 하는 말인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모습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깡패다,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나섰습니다.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There is the end of an era of 80 years of Atlantism is really drawing to a close, and to him to decide if he wants to be a monster, yes or no. 마크롱 대통령은 눈에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겁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다고 합니다만,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깡패라고 대놓고 비판했어요. 그 가자 평화위원회 가입하라고 했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또 거부했더니 와인에다가 관세 200% 때렸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북유럽 월드컵도 우리 다 보이콧하자, 월드컵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데, 이 본선에 출전하는 48개국 중에 3분의 1인 16개국이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축구 연맹 소속 국가들이 주도로 좀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원국인 덴마크,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의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지금 갖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 기조를 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고 하고, 네. 공식적인 대응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이콧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만큼 상당히 강경한 수준으로 이 유럽 국가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좀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유럽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 관계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사이가 얽히고 설키고 앙금이 쌓이는 그런 모습입니다.